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108번째입니다. 대청 걸륭도자기는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박매영감을 리뷰를 했는데 원래는 2012년과 13년도씩 해서 2개년도씩 해드리려고 했는데 2012년이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은 또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할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들어서 13년은 이제 요번 시간으로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은 2013년과 14년 2개년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강이 이제 강건성세가 이제 전성기죠. 청나라에서는 강건성세 중에 이제 강희, 옹정, 뭐 걸륜까지를 이제 강건성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강희 때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유명한 겁니다. 뭐 저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특히 이제 요령준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요령준. 이게 종처럼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령준. 그게 이제 강희 때에 이제 유행을 좀 했었고 그 옹정제 때는 여의준, 귀가 이런 식으로 귀가 이렇게 축 늘어진 거 그런 여의준이 유명했다고 하고 걸륭제 때는 이제 녹두준이 유명했습니다. 요런 스타일이 녹두준이죠. 요런 스타일이. 그래서 딱 걸륭제 때 도자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녹두준은 이제 강희 때부터 나왔지만 제일 성행한 거는 걸륭제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왕조마다 틀리지만 처음 창소한 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창소한 거 예를 들면 옹정제 때 상을 내리는 상병을 뭐 처음으로 만들었다든가 뭐 저기 명나라 때는 뭐 천구병은 영락 때 만들었다든가 제갈와는 뭐 정덕 때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왕조마다의 그 특색이 있는 처음 시작한 스타트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로는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역전에서는 못 가거든요. 역순에서는 상식적으로 뭐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천구병을 가지고 뭐 원대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원대 뭐 문양이 뭐 그 도자기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병도 뭐 명나라 때 뭐 만력 때 상병 나왔다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왜? 청옹정제 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때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대를 끊어내는 데에 그런 기준점들은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짱가몽 도솔 초창기에 할 때 한번 뭐 왕조마다 다른 뭐 도자기 뭐 이래가지고 한번 그 PC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명나라들 우리가 이제 책으로 한 번씩 훑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까지 훑은 다음에는 명청에서 가장 왜냐하면 이제 원 때는 뭐 왕조가 없죠. 거의 뭐 지정 뭐 11년 이런 이제 기년체는 있지만 왕조가 따로 없어요. 원 때는. 그래서 원 때는 좀 그렇지만 명 때와 이제 청 때는 왕조가 저 이제 황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때 나온 처음 나온 도자기 요거는 제가 한번 책에서 좀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한번 뭐 이런 모습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든 뭐 실물이 비슷한 기형이 있으면 기형이죠. 그런 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갖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걸륭제 도자기만 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잘 접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좀 힘들지만. 자, 이렇게 이제 앞에 보시는 기물이 이제 스타일이 녹두준입니다. 녹두준. 네. 그래서 양이를 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슴의 머리통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이를 이제 요것은 귀를 용으로 이제 달고 있는 거죠. 용으로 달고 있고 문양은 팔선도입니다. 팔선도 뭐 배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호리병에서 항상 들고 노는 건 이제 철괴리라고 말씀드렸고 피리 부는 애는 이제 뭐 한상자 남체왕가 한상자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하고
다른 면을 보여드리는 거죠. 한 면과 다른 면. 옆에 이제 여자 신선 하선고죠. 그리고 보검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여동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초 그저 부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종리권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을 그래도 팔선도의 이름. 그다음에 이제 팔선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물들. 뭐 보검이라 할지 부채라고 할지 뭐 연꽃이라고 할지 피리 이런 것들은 암팔선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어두울 암자 써갖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명팔선이에요. 밝을 명자를 써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물은 암팔선. 네, 이런 용어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팔선 하수도라는 거고 또 밑에 이제 바다가 있죠. 파도가 파도를 걷는다. 파도 치는 거를 이제 그 지명 이름이 약수입니다. 약수. 그래서 약수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잘 쓰는 그런 기물들을 타고 갑니다. 초능력 이제 신선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왕모의 생신에 자기 기물을 타고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는 그래서 하수입니다. 하수. 축하할 하자에 장수할 숫자죠. 그래서 팔선 하수도 혹은 팔선 경수도 혹은 팔선 과해도 바다를 건넌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팔선 도해도 건널 도자를 써갖고 건널 과자를 쓰든 건널 도자를 쓰든 팔선 과해도 팔선 도해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화 발색이 뛰어나고 요렇게 물론 이게 이제 칼라긴 해도 푸른색을 잘 자아낼 수는 없지만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좀 약간 좀 진한 청화색, 그러니까 좀 어두운 청화색이 이제 걸륭대 청화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실물은 접시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수출작이. 자, 밑에는 회문이 돌고 위에는 당초문이 돌고 있는 녹두준입니다. 자, 보리 홍콩에서 2,595만, 그러니까 2,600만 RMB가 거래된 35.5cm의 아주 멋있는 기물이고요. 정말 하나 소장하고 싶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면은 길경유여, 복경유여라고 써있네요. 여기는 복경유여. 여기는 이제 그 녹두준이고요. 귀가 이제 그 사슴 같은 동물이 타고 가는 게 이제 귀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뭐 그 절지 화가문이 들어있고 또 여기는 이제 보상화문이 맨 밑에 족 부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윗부분에도 여의두문이 있고 맨 위에는 당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복부 부분 주문양은 개광 형식, 개광은 아니고 요게 이제 개광을 창을 이제 여의두문에 창을 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팔길상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경쇠라고 이제 그 음악 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그 뭐더라 그 쇳덩어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복을 나타내는 위에 박쥐가 있잖아요. 박쥐가 여기 박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박쥐가 있고 요게 편경이에요. 편경이라는 거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음악 소리를 이제 기준을 내는 거죠. 기준. 지금은 튜닝을 하지만 옛날에 요 편경 소리 가지고 튜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쥐가 있고 편경이기 때문에 편경은 경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사경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박쥐와 편경을 나오면 이게 복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경 유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경이 복과 경사가 항상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길경유여라고 해도 되고 복경유여라고도 합니다. 청화 기룡이 요게 이제 기룡으로 봅니다. 기룡 뭐 사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용의 이제 뭐 새끼용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요것도 그렇고 녹두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해에 있는 영보제라는 경매장에서 63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지난 2012년도에서도 한번 봤던 거죠. 관이라고 해서 양이가 관이로 달려 있고 여기는 그냥 병이라고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어깨를 깎았다, 잘랐다 그래서 절견양이 관이병입니다. 절견관이병. 여기는 그냥 관이준이라고 나왔는데 뭐 준이나 병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전지화해문 관이준, 절견 관이병, 관이준입니다. 이런 빵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높이가 한 51cm, 뭐 45cm 이런 큰 기물이죠. 저도 이제 하나 있다고 투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게 이제 량건이니까 량지엔 그 두 개를 가리켜서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1725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주문양은 보통 전지 연화문으로 돼 있고 빼곡하게 층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층을 통해서 모든 문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의두문, 해도문, 또 전지연화문, 그 위에 여의두문, 전지연화문, 그다음에 해도문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귀에도 다 문양을 다 썼고요, 그렸고요.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옹정이 여기까지 튀어나와서 요건 패스하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걸륭 때 나오는 기형이죠. 절견병이 많이 나옵니다. 절경인데 얘는 이제 팔릉이죠, 팔릉. 육방입니다. 육방, 육각형이니까 육방형 절견준입니다. 병입니다. 절지 화가문이 있죠. 이렇게 끊어진 문양을 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지 꽃과 그 과일의 문양, 요건 이제 복숭아고 얘는 뭐 꽃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여백이 없게끔 꽉 차 있는 그런 문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920만 RMB에 거래된 높이가 66cm니까 정말 대형 기물입니다. 대형 기물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또 역시 절지 화가문이 있는 매병입니다. 제가 절지 화가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옹정과 걸륭 때 절지 화가문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매병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 여백이 많으면은 옹정, 여백이 그래도 이렇게 있지만 꽃이 너무 화가문이 문양이 크다 그러면 걸륭, 너무 좀 작다 그러면 옹정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뭐 센치를 재갖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문양이 크니까 여백이 좀 줄어드는 게 걸륭, 문양이 적으니까 여백이 많은 이제 기물이 옹정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청걸륭에 그 절지 화가문이 있는 매병입니다. 높이는 32.3cm고요. 홍콩 소도비에서 수부비는 소도비입니다. 737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건 이제 재밌네. 구지아가 레인지가 800만 홍콩 달러구나. 홍콩 달러.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단복문이죠. 이런 단복문 걸륭 때 많이 나왔다고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발제병 보여드렸습니다. 요런 이제 그 단복문이 그려져 있는 또 위에는 이제 그 박쥐가 날고 있고요. 박쥐 한 5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연판문이 그려져 있죠. 대천 걸륭연제 관지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쓴 관지를 자꾸 보시라고 제가 쇼츠에도 올려드렸죠. 관지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사 관지를 많이 보면서 저런 관지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천진 문물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784만 RMB에 거래된 이런 경우는 이제 광구병 혹은 반구병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만 자르면 이제 접시잖아요. 접시 반자에 구연부 구자 써서 반구병. 이런 경우는 이제 입이 크니까 광구병이라고 해도 되고.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이런 이제 특색이 있는 이런 게 이제 봉황이 꽃하고 같이 있는 거를 동그랗게 말아 있는 단복문이죠. 자, 요것은 이제 여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귀가 달려 있는 편병입니다. 편병이죠. 그래서 층차도 이제 걸륭 때는 실험 정신이 좀 강하고 걸륭제 자체가 굉장히 도자기를 사랑하면서 좀 지독할 정도의 뭐라 그럴까 철저한 면이 있습니다. 감독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거죠. 물론 밑에 사람 시켜서 특히 그 사람이 이제 당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기물이 빽빽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이 옹종에 비해서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자, 밑에 해도문, 변형연판문, 주문양이 꽉 차 있는 전지 연화문, 전지 화해문, 그 다음에 여의도문, 초연문, 뭐 귀달리고 그 위에 해도문. 네, 꽉 차 있습니다. 높이 45.5cm의 대형 기물이고요. 상해 도명이라는 경매장에서 1782만 5천 RMB에 거래된 포월병, 포월병, 뭐 보월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월병이라고도 하는 편병입니다. 네. 자, 이게 관지 또 보여드립니다. 대청 걸육련조 관지가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어딘가 모르게 썼죠. 어딘가 모르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획도 엄청나게 잘 그어 있고 뭐 거의 칼로 잰 듯한 그런 관지.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전사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칼로 잰 듯이 이렇게 글씨를 못 써요. 이렇게 사람이 쓴 거잖아요. 이렇게. 필이 오고 가고의 흔적이 필흔이 있다는 거죠.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죽어요. 전사 걸리면 꽝입니다. 그냥. 어디다 팔아요? 누가 삽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뭐 높이가 49cm나 되는 정말 편병치고는 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여기 큰 대자를 썼네요. 대포월병, 보월병이라고 한다고 또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수문이죠. 복수문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배꼽처럼 튀어나온 데가 여기 박쥐가 요 목숨 숫자의 글자 요걸 이제 동그라미 단자를 써가 둥글 단자를 쓰는 거죠. 요런 것처럼 둥글단. 그래서 단수문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제 목숨 숫자 쓴 걸 단수문인데 단수를 여기 박쥐가 이제 구름하고 같이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수문으로 가면 되고 복수 전지 화해문이죠. 그리고 바깥에는 회문이 돌고 있고 여기도 또 박쥐가 돌고 있고 그렇게 생긴 기형입니다. 678만 5천 RMB에 거래된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물이 좋다 보니까 구지하라고 그래서 레인지를 550까지 줬는데 얘는 그걸 이미 넘어섰죠. 경쟁이 심화돼서 이제 낙찰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절지 화해문이 딱 한 송인지 두 송인지가 딱 그려져 있는 기물인데, 요 기물은 이제 훈산 현상이 이제 나타나 보이게끔 이제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화해문이 걸려 있는 이제 매병이죠. 잘생긴 매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문양이 없이 딱 이것만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단아한 맛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예술의 묘죠. 요거는 목단으로 보입니다. 목단으로 보이고 또 맨 밑에는 또 장수를 의미하는 여기 영지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자, 홍콩 가사득, 가사득이죠. 크리스티입니다. 98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 높이가 15.5cm니까 아주 작은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포월병, 보월병이 나오겠는데 요건 지금 뭐 우리 교재에서 책에서도 한번 다뤘던 그 오리지널 소개시켜 드렸죠. 팔길상문, 팔보문이 쫙 그 변형 연판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가운데는 이제 보상화문이 걸려져 있는 아름다운 기물, 다리도 딱 족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팔길상문의 대편병, 포월병입니다. 보월병이라고도 하죠. 북경 보리에서 132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보세요. 1,300만 원이면은 한 2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27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걸륭제 때의 오리지널이라면 27억만 되겠습니까? 270억 공 하나 붙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북경 그 보리 같은 데서도 이런 방을 한 기물들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자에 있는 거는 오리지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용산에 있는 그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요게 똑같은 기물이 있어요. 물론 방품이죠. 방품이라도 요즘 나오는 그런 이상한 것들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린 거죠. 이런 수준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기물입니다. 제가 이제 봤는데
이 하얀 그 백색의 색택도 굉장히 그 청새끼를 띠는 굉장히 아주 좋은 테토로 쓴 고급 기물입니다. 뭐 골동이고요, 당연히. 자, 요 기물은 딱 보면 상병이죠. 여기도 썼는데 상병은 옹정제 때 처음으로 창소했다고 제가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옹정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는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못 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청걸륭의 이제 상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돌대라고 그래서 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요 하나 있고 둘 있고 맨 밑에 또 두 줄이 나와요. 이게 상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가 위 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책에서도 한번 그림으로나마 보여드렸죠. 옹정제 때, 걸륭제 때, 가경 때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모양은 여기 나팔상이 뭐냐면 이제 나팔처럼 이렇게 이게 밖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연부가 벌어지고 요게 이제 밑쭉 목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돌대가 한두 개씩 있고 서너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또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타원형 내지는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밑으로 가면서 족이 나오는 거. 자, 대청 걸륭련제 관지도 한번 쓴 거를 또 보시고요. 네, 자꾸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상병에는 거의 이제 연꽃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옹정제 때가 이제 연꽃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많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연꽃이 청렴하다 할 때 청렴의 렴자와 연꽃의 련자가 같은 발음입니다. 중국 발음은 이제 리엔이죠, 리엔. 그래서 이 청색으로 그린 연꽃은 청렴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청렴하게 일 잘해라라는 뜻으로 상을 내린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 잘해라. 근데 지금은 막 쌩까고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뭐 요새 뭐 잘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엔 잘하지 않으면 너 잘해라 그랬는데 잘하지 못하면 아웃이죠. 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목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집으로 고향 가는 게 아닙니다. 참 뭐 어려운 시절이었죠. 밑에 당초문 있고 변형연파문 있고 연꽃이 있고 위에 여의도문 그 위에는 또 연꽃 그 다음에 회문, 초연문, 여의도문, 해도문 다양하게 아주 다층으로 해놨습니다. 걸륭련제 관지가 있고요. 북경 한해에서 345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 상병은 이제 옹정제 때 시작해서 걸륭제 때도 이제 간혹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때는 이제 도광 한풍 때예요. 그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혼돈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일 잘해라고 상으로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음병이라고는 썼는데 글쎄요, 관음병 같지는 않은데 저는 관음병이라고는 안 보고 그냥 병으로 하겠습니다. 관음병은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관음준이죠. 아무튼 전지 화해문 병입니다. 화해문은 이제 여러 가지 꽃이 좀 있네요. 사계화문이 있고 변형연판문, 당초문, 변형연판문, 주문양, 여의도문 똑같아요. 공식처럼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대로 이제 기준 하에서 하는 거니까. 자, 관지가 나왔길래 또 봅니다. 대청 걸륭련제관지. 관지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요? 이게 쓴 겁니다. 이게. 뭐 옆으로 휘었네요. 이게 쓴 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청 걸륭련제 관지라고 해서 뭐 자를 댄 듯이 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도 관요관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북경 보리에서 460만 RMB에 거래된 높이 2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기물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팔길상문이 연탁을 하고 있는 대충 쓴 거죠. 글씨를.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청화, 연탁, 연꽃을 받침대로 쓴 연탁 팔길상문 화호입니다. 화호라는 말 썼네. 화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을 데우는 이제 용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교재에서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게 이제 참외의 꼭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런 이제 기물들 뭐 다 방품이긴 한데 관지가 작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청 걸륭련제 관지 다 썼다는 거. 그래서 요 다리가 3개, 원래는 3개였는데 지금 4개가 된 거죠. 그래서 4개라서 안정성이 있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요 정도 깊이에서 이제
아주 끓는 물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요 안에 있는 술이 이제 뜨뜻하게 데워지겠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정종 같은 거를 이제 데워 먹고 중국도 술을 이제 데워 먹는 풍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술을 데워 먹는 용기. 그래서 술주자 써서 그릇 기자 써갖고 죽이라고 합니다. 술그릇이라는 뜻이죠. 200만 RMB에 북경 보리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방품이죠. 가격 계산하면 이거 이 200만 원이면 4억이라는 얘기인데 걸륭제 때 오리지널이 4억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북경 보리는 그래도 메이저잖아요. 메이저에서도 적당한 가격의 기물도 물론 지금 이게 2012년이니까 13년 전 거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겠죠. 요 정도 갖고 계셨으면. 그래도 요 정도면은 골동인 상태에서 4억 주는 거지. 지금 신품 갖다가 놓으면 4억 나올까요? 안 나오죠. 골동이었겠죠. 골동이라는 게 60년 이상이면 골동이니까 걸륭제 때에 뭐 1750년 정도로 계산해도 거의 뭐 한 200, 한 5, 60년 되잖아요. 250년 정도. 그 정도 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 밑에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금강저라고 하죠. 금강저. 여기 십자저인데 저자는 이제 젓가락 저자예요. 젓가락처럼 생긴 건데 이제 십자로 모양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 십자저고요. 보통 이런 기물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살펴드리면 이런 기물은 이제 그 금강저라고 금강이라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주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저는 그 부처의 그 가피력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보물이라고 보는 거죠. 초능력을 신통한 힘을 내는 그런 이제 이제 불가의 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 형태니까 십자저라고 썼는데 진짜 이름은 금강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길상문이 쭉 뺑 둘려 있는 거죠. 불가의 이제 그런 스타일대로 그린 겁니다. 청걸륭제 때 반이죠. 접시인데 1대입니다. 뒷면을 보여준 건데 변형 연판문이 있고 관지를 저렇게 잘 썼습니다. 대청 걸륭련제 관지는 보통 육자 삼행으로 그릴 때 사각형이 없죠. 그냥 쓰죠. 여기 대청 걸륭련제 관지. 관지만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 대청 걸륭련제 관지. 관지만 자꾸 보여드리는 거죠. 눈에 익으시라고. 자, 여기 이제 67만 2천 RMB의 북경 영보라는 이름 잘 모르시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중소형 경매장이겠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는 그래도 중소형 경매장이라도 우리나라처럼 아무 신고 안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매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기 면에서 볼 때는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모르는 이름이잖아요. 북경 보리라든가 제일 그래도 알려진 거는 이제 보리 경매장이죠. 폴리 경매장이 이제 뭐 동네마다 뭐 대도시마다 있습니다. 북경, 뭐 홍콩, 상해, 아문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타자가 아마 중국 가덕일 것 같고 세 번째 정도가 북경 한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문융시는 중소형 경매장이고 우리 뭐 한국 분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바가지를 많이 씌웠다 그러죠 옛날에. 바가지와 더불어서 그 감정 행사를 좀 많이 해서 감정비만 많이 따먹고 그랬던 경매장이라고 합니다. 오문중신. 신뢰가 별로 안 가죠. 그러니까 꼭 거래하실 일이 있으시면 세 군데 정도에서 거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리, 가덕, 한해. 그 정도가 이제 거의 중국 내에서는 이제 국내 메이저죠. 국내 메이저. 자, 여기 비파 수도문이죠. 비파의 형태가 있고 여기 이제 수도라는 거는 이제 요거 그 장수를 나타내는 복숭아. 그리고 이제 비파꽃이 있습니다. 비파꽃. 그래서 비파 수도문. 그다음에 이제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나라 때의 스타일이다. 주전자의 스타일이 명나라 때다. 그래서 명나라의 방식의 지포는 이제 손잡이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는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뚜껑이 유실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뚜껑에도 이런 문양이 있어갖고 이게 끈으로 묶어놓는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이 유실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 감상하는 데는 뭐 하등 지장은 없고요. 홍콩 소도비에서 411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족반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접시인데 다리가 길어서 고족반입니다. 이런 기물이 이제 사진이 진품 사진이 우리 책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맨 족부 부분에 요 안쪽 내면에 이렇게 이제 뺑 둘러가지고 대청 권력론제관지가 있습니다. 중국 가덕에서 40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네, 어화룡문이라고 해서 어변성룡에 이제 설화가 있는 전설이 있는 기물이죠. 그래서 고기가 그 용이 되는 거죠. 잉어가 용이 되는, 그래서 등용문이라고도 합니다. 등용문. 그리고 이제 맨 접시에 오른쪽 바깥면에는 보상화문, 뭐 인동초라고도 하는데 그런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몇 개 없는 13년인데 이거 큰일 났네. 벌써 30분이 됐는데. 네, 걸륭제 때의 기물이고요. 청화 개광에 팔길상문이 있는 개광에 이제 글자가 쓰여 있고, 요 바깥면에는 연탁에 팔길상문이 있습니다. 여의도문이 다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걸륭의 병원연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 특이한 기물입니다. 보통 기념관이 관지가 되어 있는 게 처음 보시죠? 자, 병원연의 관지가 있고요. 상해 숭원이라는 잘 모르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92만 RMB에 거래된 일대입니다. 좀 특이하죠? 특이하면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지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포는 꼭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잡이에 끈을 묶는 구멍이 있으니까 꼭지에도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비파수도문, 화가문으로 가는 지포입니다. 아까는 뭐 명식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이것도 북경 한해에서 86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팔선도가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완 일대죠. 완 일대. 맨 밑에 있네요. 완인데 팔선문 완이 있고 북경 보리에서 112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기물들은 많이 좀 눈에 익은 기물이고요. 경매장마다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뭐 외국 경매장, 중국 경매장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황지청화가 그려져 있는 양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연꽃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벌련문, 뭐 혹은 서양 서자를 써서 서벌련문 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제 뭐 보상화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연꽃이 그려져 있는 황지청화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264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네, 또 요 황지청화 구도반, 복숭아가 9개, 보통 이제 옹팔 건구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옹종 때는 복숭아가 8개, 걸륭 때는 꼭 9개 그러는데 꼭 공식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많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옹팔 건구, 요거는 이제 걸륭 때니까 9개가 나온 거죠. 구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자라는 거는 거의 양수로서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숫자가 9입니다. 그래서 구주천하, 뭐 구천을 뭐 헤맨다, 뭐 이런 구자가 많이 쓰여요. 그리고 뭐 이제 자금성에 있는 방 개수가 9,999개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홍콩 크리스티에서 156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큰 항아리죠. 입술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입술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그런 항입니다. 항. 용문양이 정말 아주 잘 그려져 있죠. 자세히 수염하고 머리카락하고 하며 오조룡인데 생동감이 이렇게 있고요. 맨 밑에 파도문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그림 잘 그렸습니다. 명품이죠. 네, 여의주를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용하고 이쪽 용이
이 여의주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런 거는 희주문이고요. 얘가 계속해서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건 간주문이라고 구분을 한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299만, 그러니까 3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해수 강해, 일용, 뭐 창, 권주, 대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 강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문양을 해수 강해라고 합니다. 해수 강해. 예, 상당히 그림이 잘 그려진 기물입니다. 밑에도 또 항이 또 나오면서 용인데 요건 조금 못 그렸네 얘보다. 예, 선명하게 그렸죠 얘는. 여기 좀 잘 그렇게 특이하게 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들이 틀리네요 조금. 이거는 이제 168만 RMB에 거래된 운영문 권항입니다. 얘도 권항이고요. 권항이 뭐냐면 입술이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이게 말릴 권자예요 한자가. 말릴 권자. 권초문 할 때 권자거든요. 둥그렇게 만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렸죠 입술이 이렇게 쏙 말렸어요. 여기도 쏙 말렸죠. 그걸 이제 권항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경이니까 요거 하는데 지금 36분 걸렸고 큰일 났네 이거. 14년도도 꽤 많던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해야지. 더 이상 미루면은 이제 정말 뒤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요것은 이제 14년도 방매 연감이고요. 14년도. 네, 그러니까 13년에 거래된 거죠. 자, 여기 옹종이고 요쪽이 여기가 이제 걸륭이네요. 요 죽석 파초문. 자, 여기 죽석 파초 오호춘병이죠. 죽석은 항상 쭈슈라고 그래갖고 축수로 하고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파초문이 이제 있는 거, 요런 문양들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 대나무하고 바위, 그 다음에 요 파초문, 그 다음에는 문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것은 북경 보리에서 161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런 기물들은 이제 도과 한풍 때 많이 나오죠. 자, 요 기물도 영지화. 여기 이제 영지꽃 같이 이렇게 축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영지꽃이 문양이 되어 있고 영지화 그 화구 꽃에 저기 모양처럼 됐다고 그래 구연부가 그래서 영지 화구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용생구자라고 해서 용이 그 영지문하고 같이 휘 감고 있는 문양인데 용이 원래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9마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9마리인데 이제 다 용이 아니고 용과 비슷하고 희한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자같이 생긴 그런 해태 비슷하게 생긴 게 산예라고 있는데 그것도 용의 자식이고 뭐 용의 자식이 특이한 자식이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자 북경 보리에서 299만 3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 문양이 용의 문양이 참 멋있습니다. 그게 용생구자라는 거거든요. 요런 문양들 용의 그 비늘이 좀 틀리죠. 동그란 하얀 점박이가 많이 박혀 있죠. 요게 이제 새끼용이라는 얘기예요. 새끼용인데 얘는 아직 애기용은 아니고요. 요런 용들이 이제 청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런 용들이 이제 그림 그린 거를 많이 이제 한 번씩 보여드렸어요. 요런 용들이 특이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용생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면 요런 용이 이제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요런 동글동글한 이제 점이 있는 용들 발가락도 보면 뭐 애기 발가락 같잖아요. 좀 젊은 애들 같잖아요. 아주 흉포한 그런 4조령, 5조령이 아니고 이거 새끼용입니다. 새끼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물들을 이제 용생구자라고 다른 말로도 씁니다. 용생구자. 그래서 거기 설명을 이제 용생구자라고 여기 용생구자 9자식을 낳거든요. 새로운 특이한 그림이고 문양입니다. 요 용의 비늘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 300만 RMB고요. 그 밑에 이제 또 권항이 있는데 자그마한 항이죠. 21cm면
이런 게 이제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소왕. 아까 했죠. 북경 보리에서 115만. 그다음에 요건 이제 화가문이고요. 절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매병. 홍콩 카사도에서 거의 85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자, 여기도 이제 지포인데 이제 뚜껑이 살아있는 지포죠. 그렇게 꼭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절지 서과문, 서과문, 뭐 화과문 똑같습니다. 요 이제 열매가 이제 비파거든요. 비파. 요게 개광 안에 있는 게 비파 열매예요. 서과라고도 합니다. 대개라는 건 이제 유개, 뚜껑이 있는 걸 대개, 유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포죠. 손잡이가 있으니까 북경 보리에서 322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시제문이 시문이 적혀 있는, 보통 이제 어제시라고 그러죠. 여기 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어제시가 있는 삼청도 시문 다완입니다. 삼청도. 그리고 이제 그 관지 한번 살펴드리면 이렇게 썼다는 거, 대천 걸륭련정 관지가 썼던. 그리고 이제 여의도문이 있고 가운데에는 이제 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가덕에서 44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경매장에서 좀 볼 수 있는 기물이야. 네, 요거는 이제 종입니다. 종. 종이고 법문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법문이 적혀 있는 종입니다. 네, 연꽃이 그려져 있고요. 연화문에 다 있고, 이건 뭐 종입니다. 종. 그래서 여기 홍콩 크리스티에서 1231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걸륭연제라는 내자의 전서관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겠죠. 네, 안 멋있습니다. 높이는 14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종이죠. 네, 요거는 이제 절견 육방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방병입니다. 화해문이 다 이제 그려져 있죠. 절치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북경 한해에서 RMB 보니까 깹니다. 92,000 RMB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면은 그래도 아니구나. 비싸네. 그럼 10만 원이면은 2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영희도완 북경 성헌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51만 7천 RMB에 거래된 영희도문이 있는 완입니다. 자, 여기도 운용문이 있는 완이죠. 치원당제라는 관지가 있습니다. 치원당제 홍콩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치원당제라는 거는 이제 관요 그 당명관은 아니고요. 그냥 어느 경매장 어느 요지에 있는 당명관인 것 같습니다. 41만 5천 RMB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슷비슷하죠. 포월병이죠. 보월병이라고 하는 포월병 편병이 있습니다. 뭐 문양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가운데에는 보상화문이 있고 나머지는 팔길상문이 있는 이렇게 생긴 기물이고, 여기 높이가 이제 작죠. 28cm. 아까는 65cm까지도 있었는데, 자, 오문중신 나왔네요. 오문중신. 한국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오문중신 경매장에서 1253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기물들 요새 경매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전사가 뭐 거의 많죠. 이렇게 만약에 세필로 이렇게 다 그렸으면요, 굉장히 비싸겠죠, 당연히. 근데 뭐 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닐 텐데. 아무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전사, 그리고 전사 구분하는 법 정말 영상 많이 찍었는데 좀 꼭 보시고 꼭 숙지를 하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연락을 주시고요. 자, 여기 해당형 요게 이제 밑에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 사각형으로 된 타원형이 있습니다. 그걸 해당형이라고 합니다. 해당형 전지연탁 팔길상문이 그려져 있는 특이하게 생긴 기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문중신권에 또 116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오문중신 많이 나오네. 네, 이때 아마 히트를 쳤던 것 같습니다. 오문중신이 2013년에. 자, 여기는 이제 다자 복록수 개광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팔릉
팔각으로 된 팔릉준입니다. 준 일대입니다. 일대. 자, 홍콩 가덕리라는 경매장에서 거의 1,0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또 일대인데 요거 봉황이죠. 네, 그래서 오동문 한자 이거 잘 모르겠네. 오동은 오동나무인데 오동나무 아니면 깃들질 않죠. 봉황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문 대병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310만 RMB에 거래됐고요. 이건 옹정연재 관지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니죠. 잘못됐네. 여기 걸륜관지인데 대청 걸륜관지입니다. 이건 이제 미스프린트가 된 거죠. 미스프린트 쫙쫙 긋고 이걸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청 걸륜연재 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이제 한 50cm 가량 되고 있는 준입니다. 준인데 이제 여기 포수준이죠. 이렇게 포수가 여기도 포수준이라고 말씀드리죠. 영락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포수준이고요. 이런 기물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걸륭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걸륭대 이런 기물이 많으니까. 자, 밑에 해도문 공식이죠. 해도문, 변형연파문, 전체 주문양. 주문양은 전지 화해문, 특히 연꽃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 이제 연탁 위에 팔길상문이 쭉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굉장한 공력으로 그린 대물입니다. 상해 도명이라는 경매장에서 851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또 삼양개태라고 해서 양이 3마리가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양각으로 해서 붙여 있는데 첫파로 그래서 이제 양이 3마리면 삼양개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양자가 음지 양지할 때 양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개태는 이제 봄을 알리는 거고 봄에 이제 뭐 건강과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이제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삼양개태란 말 많이 쓰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오문중신이란 거래장에서 2,362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에는 이런 이제 돌대가 계속 있으면서 또 연꽃으로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위에는 초연문이 잘 아주 그려져 있습니다. 자, 초연문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그린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관지도 보시면 대청 걸륭여저 관지 쓴 관지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맨 밑에는 항상 공식이죠. 당초문, 변형연판문, 그다음에 주문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위에 있는 기물하고 똑같죠, 거의. 네, 그래서 수의 준이지만 포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문양이 좀 틀릴 뿐이지. 층차를 둬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변형연판문, 해도문, 연꽃, 초연문, 해도문. 그래서 이것도 오문중신인데 1,181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오문중신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네. 자, 요거는 이제 북경 보리에서 거래된 기물인데 전지 연화문이 쭉 있는 대완입니다. 직경이 30cm가 육박하는 기물이고요. 63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뭐 푼주라고 우리 한국 기물에 이제 푼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손을 씻는 용도입니다. 이 정도 크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수대야 같은 경우죠. 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청 걸륭연재 관지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썼다는 거죠. 쓴 관지는 다 그냥 알 수 있어요. 네, 요거 보시면 이제 귀가 잘생기게 달려있는 병입니다. 뭐 광구병 해도 되고요. 네. 전지 연화문이 정말 아주 빼곡하게 들려져 있고 또 안에는 또 영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층차가 1, 2, 3, 4, 5, 6, 7, 8, 9, 10, 10층의 전부 다 문양이 다 다릅니다. 자, 전지 연꽃이 그려져 있는 홍콩 카사더에서 크리스티에서 1,549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문양이 좀 특이하죠. 여지껏 못 봤던 거고 요런 이제 연사문 같은 게 나와도 걸륭제 때 이런 연사문이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요런 새로운 기형인데 요렇게 이제 그 차통같이 생긴 요런 기물 높이가 32.5cm인데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특별하진 않은데 요런 기물에 이제 뻘통하게 어느 통같이 생겼잖아요. 요런 걸 이제 태백준이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태백준입니다. 관지는 뭐 대천 걸륭연조 관지가 쓴 걸 보실 수 있고 북경 보리에서 207만에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거는 뭐 아까 봤던 기물하고 똑같죠. 포수준입니다. 포수호, 포수준. 전지연탁 8 길상문이 그려져 있죠. 여기 관지, 쓴 관지 한번 보시고요. 영상에 담았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855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문양들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그런 이제 관이절견병입니다. 관이절견병. 네, 해랑문이 있다고. 해랑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요런 걸 해랑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늘 파도문, 해도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북경 보리에서 132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3면을 다 찍었네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황지청화 운용문이죠. 네, 운용문이 있는 완입니다. 북경 영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95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걸륜 같은데 요 기물에 좀 집중해 주시면 이제 능이 많이 졌잖아요. 네, 능이 많이 졌고 관이가 달려 있습니다. 네, 능이 많이 졌고 관이가 달린 관이병입니다. 국판이라고 하죠. 요거를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판이라는 것은 이제 연판문하고는 달리 국화에 이제 그 이파리를 받치는 판이죠. 그것은 이제 릉이 많잖아요. 국화꽃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판릉, 관이가 달렸으니까 관이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판릉입니다. 국판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이 많죠. 릉이 많이 졌습니다. 당초문, 변형연판문, 그 다음에 이제 릉이 많이 진 데에 이제 국화꽃이 만발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화꽃이네요. 네. 역시 보리에서 경매가 됐는데 885만 5천 RMB에 거래된 명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가격이니까 다음으로 패스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한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13년과 14년을 그리고 네, 13년과 14년을 한번 또 이번 시간에는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짱가몽 그 도설 108번째, 그 다음에 대천 걸륭도자기는 4번째 시간입니다. 짱가몽 도설에서 요새 그 전사도자기에 속지 마시라고 영상을 계속 만들고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석 관지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제가 짱가몽 옥션을 이제 월수금 10시에 오후 10시에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매번 끝날 무렵에는 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면 또 알고 계시라고 뭐 전사 도자기 꺼내가지고 한번 뭐 제가 다 예전에 실수로 산 기물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제 속지 마시라고 실물도 보여드리고 샘플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월수금 10시에는 한번 뭐 보시다가 또 마음에 드시는 그 기물이 있으시면은 한번 거기 댓글에다 남겨주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또 의문이 나시거나 궁금한 점이 계시면 뭐 전화번호가 거기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오픈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명품들을 고르시고 싼 기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왜 싸겠나 하는 생각만 상식적으로만 해도 금방 이해가 가는 거죠. 싼 기물은 거의 다 전사입니다. 전사가 아니면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꾸 패턴을 좀 바꿔보시라고 제가 이제 조언도 드리고 있거든요. 싸면서 좋은 기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늘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 14년 해드렸고, 다음 이제 109번째부터는 또 이제 15년, 16년 뭐 이렇게 2개년도씩 끊어가지고,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박매영감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박매영감을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새로운 기물들을 사진으로나마 보시고 이런 기물이 그 연도에는 이 정도 가격이었다라는 거 정도를 뭐 하시면 이제 아시라고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책자가 있으면은 꼭 구매를 하셔서 안목을 넓히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경매장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요새는. 그래서 중국에서 살려면 이제 주문해서 중국 어디 사이트에다가 사면은 뭐 책값이 한 5만 원, 뭐 배송비가 한 3만 원에서 한 8, 9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경매장에서 혹시 이런 이제 책자가 나오면은 그 미만이면은 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책에 투자하는 거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수를 줄여주고 안목을 넓혀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구려 기물들은 좀 탈피하시면 그만큼 돈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볼 일이 줄어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싸면서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짱아몽도썰 108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